안녕하세요. 꿀벌 스토리입니다. 오늘 7월 19일 일요일이죠. 오늘은 KPM테크 그리고 텔콘 RF제약과 관련된 미국의 장외 종목 휴마니젠에 관련된 뉴스를 한번 같이 읽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두 가지 뉴스를 가져왔는데요. 7월 1일 날 올라온 뉴스의 제목 보시면은 제약업계 코로나 백신 개발도 생산도 만만치 않네, 이 뉴스가 있더라고요. 글로벌 이코노믹이라는 언론사에서 나온 뉴스입니다. 쭉 이렇게 이거는 이제 검색해서 읽어보시면 자세하게 알 수 있을 것 같고, 뭐 그렇게 아주 전문적으로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여기 제가 정리한 거를 이렇게 공유해 드리자면, 일단 이 자료는 제가 7월 12일인가 했던 했던 그 녹화한 그 자료의 영상에 보시면은 이거 제가 쭉 이렇게 정리한 거 들으실 수 있을 거고요. 7월 1일 날 올라온 이 기사입니다. 코로나 백신 개발도 생산도 만만치 않네. 백신 개발의 장애물은 한 번에 수십억 개의 복용량을 생산, 포장, 분배할 능력이다. 그 능력이 지금 기술로는 없다. 기술도 그렇고 뭐 기술은 있다 쳐도 생산 시설이나 뭐 그런 것들이 없다. 생산 시설도 있어야 되고 포장 시설도 있어야 되고 또 분배할 시설도 있어야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제 저장할 시설이 있어야 될 거고, 10월 중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해답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말은 이제 임상 결과를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약을 연구를 해서 개발을 했는데 환자 10명이면 10명, 100명이면 100명에게 투약을 해서 최종적으로 이거 효과가 있구나. 그에 대한 해답은 제 생각으로도 그래요. 늦어도 한 10월 전에는, 늦어도 10월 이전에 결과는 나올 거예요. 지금도 실제로 뭐 렌질루맙, 휴머니젠의 렌질루맙 같은 경우에도 14명인가? 14명한테 투여해서 다 성공적으로 이렇게 마쳤다고 하죠. 그 말은 다른 약품들도 빠른 속도로 이렇게 추격을 하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문제는 가격도 있을 거고, 그 약품의 그 최종 투여하는 환자에 대한 가격, 그것도 있을 거고, 그 가격이란 말은 이제 그 가격을 형성하는 조건이 뭐예요? 생산, 포장, 저장, 분배, 이 비용을 최소화해야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이렇게 투여할 수 있는 가격이 형성이 되겠죠. 지금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뉴스에 보시면 나와 있는 것 같던데,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은 전 세계가 직면한 가장 큰 물류상의 도전이다. 물류상의 도전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구상 인구의 60%가 예방접종을 해야 하는 규모다. 그리고 한 번의 접종으로 끝나지도 않는다. 이해되시죠? 지금은 사람들이, 모든 제약사들이 다 그 개발을 하는데, 치료 및 백신을 개발하는 데 이렇게 치중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치료제뿐만 아니라 백신제의 생산, 개발, 저장, 분배의 그 시설 자체가 없다는 거죠. 전혀 없겠죠. 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량으로 제조하고 교제기관들과 계약을 체결하고 수십억 개를 포장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 카탈렌트가 나와요. 카탈렌트는 아스트라제네카와 계약을 체결했다. 무슨 계약이냐? 바이알 필링. 이거는 이제 그 우리 약물 들어있는 그 유리병, 조그만 병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바이알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채워 넣는 거, 약물을 이렇게 주입해 넣는 그런 시설, 그리고 포장하는 서비스. 그리고 이제 종이로 뭐 포장을 하든지 뭐 여러가지 진공 포장을 하든지 그 약에 맞게 이렇게 포장을 하겠죠. 그것을 하는 계약을
아스트라제네카와 체결을 했다. 카탈렌트가 그런 능력이 있는 회사인가 봅니다. 2020년 8월부터 22년 3월까지 체결을 했다. 이 말은 임상에 필요한 약제들도 있겠죠. 임상에 필요한 약제들, 뭐 100명이면 100명, 1000명이면 1000명에 대해서 인상을 한다. 그러면 그 약품을 바이알 필링을 하고 포장 서비스도 해야 되는데 그거부터 감안을 한 기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는데요. 백신의 저온 저장 문제. 영하 80, 지금 기술로는 영하 80도 정도의 온도를 유지를 해야 된대요. 당연히 엄청 어렵겠죠. 영하 80도면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인천공항의 어떤 큰 물류 저장소 그런 데가 영하 80도로 유지를 해야 된다고 하면 전기세만 해도 엄청나겠죠. 그런 시설 자체가 아마 전 세계적으로 없을 겁니다. 없을 거고 뭐 해봐야 뭐 조그만 냉장고 정도 되는 크기의 뭐 그런 정도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모더나라는 업체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모더나, 카탈렌트, 아스트라제네카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모더나라는 업체는 또 저온 저장법을 새로운 시험 중이다. 이 영하 80도 온도가 아니라 좀 더 이렇게 올려서 보관할 수 있는 방안을 할 수 있는 그런 약물을 뭐 생산하기 개발을 하고 있다. 뭐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 뉴스는 이제 이 기사를 올려드린 이유가 이 다음 기사랑 좀 연관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가져와 봤어요. 이 다음 기사는 영문 기사예요. 번역본으로 구글 번역이나 뭐 그런 걸 돌려서 여기저기 떠돌고 있기도 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많이 검색을 해보니까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간단한 내용이고 뭐 크게 뭐 텔콤 KPM 주가가 이 기사로 막 폭등할 것 같진 않아요. 근데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어쨌든 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 진행 상황을 아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가져와 봤고요. 7월 16일자 기사고 휴머니젠 카탈렌트 파트너십 확장, 익스펜즈라고 하더라고요. 체결이 아니라 확장입니다. 카탈렌트에서 개발, 생산, 상업적 서비스 제공한다. 그 렌질루마백입니다. 원바이오 솔루션이다. 원바이오 솔루션이다. 같이 놓고 보겠습니다. 카탈렌트가 어떤 업체냐, 뭐 기사는 주된 내용 이거 하나예요. 뭐 엄청 길긴 한데 모르겠어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거 하나 뿐인 것 같아요. 카탈렌트가 어떤 업체냐면 개발, 생산, 새로운 약제의 분석, 유전자 세포 치료, 바이오시밀러, 항체 연구 등을 하는 회사예요. 이거저거 엄청 많이 하죠. 그래서 연매출 약 3조 원이고 우리나라 돈입니다. 약 3조 원 정도고 시가총액은 방금 보니까 16조 원 정도 되더라고요. 상당히 큰 회사입니다. 그런 회사가 휴머니젠이랑 이렇게 파트너십을 체결을 했고 익스펜즈 확대를 해나간다는 내용이에요. 렌질루맙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지금 얘들은 약을 뭐 개발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개발하고 있는 업체들 중에 좀 가능성이 있는 업체들 몇 군데 있겠죠. 그런 데랑 계약을 계속 하는 것 같아요. 파트너십을 계속 맺어가지고 내가 너네가 개발한 거 또는 개발하고 있는 것들 그거 임상에 필요한 약품들 우리가 생산을 해줄게. 그리고 나중에 너네가 잘 됐을 때도 성공해서 이렇게 시판할 때도 우리가 생산하게 해줘. 뭐 이런 식으로 파트너십을 아마 하겠죠. 그래서 휴머니젠하고도 손을 벌리고 아스트라제네카도 벌리고 뭐 여러가지 업체들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네가 생산 능력은 어느 정도 되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 기사 보시면은 그 공장이 어디에 있는지 뭐 그런 것도 나오더라고요. 그거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주요한 내용은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KPM테크가 지금 요즘 보면은 KPM테크가 주목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어요.
텔콘도 KPM테크 주식을 어느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KPM테크 종목이거든요. 텔콘 제약이 주요 주주로 약 6.5%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7월 17일 기준이고요. 에버코어 인베스트먼트 뭐 이런 데도 다 텔콘이랑 연관이 있죠. 그래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물론 시가총액이 가볍기 때문에 텔콘이랑 텔콘 RF 제약이랑 비교했을 때 좀 더 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더 튀거나 뭐 덜 튀거나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같은 뉴스로 같이 움직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뭐 차트도 상당히 좋고 요새 좀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KPM테크 이게 최고 5,000원 정도까지 갔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아주 옛날에 뭐 더 가긴 했었는데, 그래서 이런저런 뉴스들이 여러 개가 뭉쳐서 이렇게 힘을 쏟아내기 시작하면 한 번 정도는 뭐 3,000원, 4,000원, 5,000원까지도 이렇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리고 텔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가총액이 무겁지 않냐 라고 하시는데 별다른 뉴스 없이도 쭉쭉 오르는 모 제약이 있어요. 시옷 피읍 제약이라고 해서 요분도 어마어마하죠. 지금 시가총액 4조 원입니다. 얘도 그렇고 수많은 주주들의 욕을 먹고 있는 이응 이윽 치읓 이응 비읍 제약, 여기도 마찬가지 시총 5조예요 여기는 거의. 물론 이제 여기는 규모가 어마어마하죠. 그 리보세라닙 이건 성공하면은 대박일 겁니다. 이미 외국에서는 성공해서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기도 하고, 근데 아직은 매출액이나 뭐 그런 게 전혀 안 잡히고 있어요. 저도 최근에 이걸 매수를 좀 하기를 했는데 어쨌든 너무 얘기를 많이 하진 않겠습니다. 이쪽에 관해서. 어쨌든 텔콘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차트는 괜찮다. 좀 더 이렇게 위로 좀 올라가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너무 잠잠하고 계속 보합으로 끝나니까 지금 성질이 나는 거예요, 주주분들이. 근데 뭐 주봉이 상당히 괜찮기 때문에 꾸준히 이렇게 올라갈 것 같아요. 그리고 KPM테크와 분명히 다른 점은 뭐냐면, KPM테크는 상당히 여기도 뉴스가 상당히 많고 긍정적인 건 맞아요. 맞는데 제가 텔콘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솔직한 말로 그냥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인데 KPM테크는 휴머니젠에 대한 뉴스가 나오고 렌질루맙에 대한 뉴스가 나올 때마다 톡톡 튈 거예요. 상한가도 쉽게 가고 톡톡 튈 겁니다. 하지만 텔콘 같은 경우에는 휴머니젠 외에도 여러가지 뉴스들이 있죠. 엔마우스 대표적으로, 엔다리, 엔마우스도 N글루타민을 통해서 코로나에 대해서 이렇게 약효가 있는지를 실험을 하고 있죠.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엔마우스의 나스닥 재상장 그 문제도 있고, 휴머니젠도 어쨌든 뉴스가 뜨면 전혀 영향이 없을 순 없어요. 좀 답답하긴 하겠지만 KPM테크에 가려져서 답답하긴 하겠죠. 뭐 1조 원이 몰릴 것이 휴머니젠 관련된 뉴스로 1조 원이 몰릴 게 KPM테크로 7천억이 가고 뭐 텔콘에 한 3천억 뭐 이 정도가 왔다 갔다 하더라도. 그리고 비보존 관련된 뉴스가 또 있죠. 비보존도 가끔씩 이렇게 뉴스가 간혹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말 내년 초 정도 되면은 임상 3상 결과가 또 나올 건데요. 올해 하반기 정도에는 그거에 대한 오피란제린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반영이 될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은 텔콘도 분명한 건 추가 하락은 별로 없을 거다. 추가 하락에 대한 위험은 별로 없다. 기대감이 충분히 아직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지수도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그 정도로 위안을 삼으면서 좀 더 시간을 갖고 기다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생각은 다 다를 수 있어요. 저는 모든 생각을 다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HLB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매수를 하긴 했는데, 텔콘 같은 경우에는 제가 3년 4년
거의 4년 넘었어요. 4년 넘게 가지고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정보가 HLB보다는 많이 이렇게 제가 이렇게 얻기가 쉽더라고요. HLB는 워낙에 고수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그냥 가지고만 있을 겁니다. 웬만하면. 그리고 가끔 이렇게 뉴스 정리할 거 있으면 같이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뭐 그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저는 뭐 다른 분들은 뭐 주식 관련 방송 하면은 뭐 그 뭐냐 뭐 연락처 주고 아니면 핸드폰 번호 띄워놓고 연락 주세요. 궁금한 거 있으면 연락 주세요. 아니면 계좌번호 띄워놓고 여러분들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뭐 그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걸 기대를 전혀 안 하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믿으면서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